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GAN이라고 부르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는 생성 모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가 이 그림과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턴 벡터 G를 입력받아서 리얼리스틱한 데이터를 이제 생성하는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의 그 오토인코더 계열의 모델에서 디코더 역할과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베레이션은 오토인코더에서 실제 사용할 거는 디코더이지만 학습을 할 때는 인코더가 필요했던 것처럼 겐에서도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할 때는 제너레이터만 필요하지만 학습 과정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이제 또 다른 네트워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은 그 입력되는 영상이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었던 그 리얼 이미지였는지 혹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합성 이미지였는지를 이제 판별하는, 그래서 리얼이면 뭐 예컨대 1, 합성이었으면 이제 0을 출력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역할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판별의 애큐러시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동시에 이 제너레이터는 최대한 자기가 생성한 이미지가 너무나 리얼리스틱해서 그 페이크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리얼 이미지라고 잘못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내리도록, 그러니까 즉 속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학습이 되면서 점점 이 제너레이터의 그 퍼포먼스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제너레이터의 입력이 레이턴 베어러블 G이기 때문에 VA에서처럼 그 레이턴 베어러블 모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VA에서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보통 이제 P of X라고 표현했던 그 PDF를 명시적으로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GAN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implicit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다소 정성적으로 표현했던, 설명했던 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역할 혹은 목표를 이제 조금 더 수식화해서 표현한 게 요 수식과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너레이터의 그 파라메타를 세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메타를 이제 phi라고 했고요. 결국 최적화 문제인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수식을 이제 편의상 뭐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대화하는 그런 phi, 즉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이제 파라메타를 찾고, 동시에 동일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소화하는 세타, 즉 제너레이터의 그 뉴럴넷 파라메타를 이제 찾는 그런 최적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일단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관점에서, 즉 phi 관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오브젝트 펑션을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얘를 최대화하고 얘를 최대화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로그 펑션이고 거기에 입력이 dx, 즉 그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었던 그 true 이미지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입력이 됐을 때 그 출력이죠. 그래서 로그 펑션이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최대화한다는 얘기는 그 출력 값이 점점 1에 가깝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는 리얼이다라고 정답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텀을 보면 로그의 1 마이너스 그 x 형태여서 그거가 이제 플러스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얘를 최대한다는 얘기는 요 값이, 그러니까 즉 그 제너레이터에서 출력한 거를 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 그거의 출력이 점점 0에 가깝게 만드는, 즉 0이라고 얘는 페이크야 혹은 뭐 합성 이미지야라고 그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를 이제 높이는 그런 그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세타, 즉 제너레이터 파라미터 관점에서 살펴보면 얘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텀은 그 세타가 없으니까 무시가 되고 세타가 포함된 요것만 살펴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결국 이 DGX는 제너레이터가 합성해낸 그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의 그 출력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로그 1-x 펑션을 보면 얘가 미니마이즈 된다는 얘기는 즉 1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는 합성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1로 잘못 그 출력을 하게 만드는 즉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P와 세타가 그 각각의 맥시마이제이션과 미니마이제이션을 그 이루도록 서로 경쟁하는 이제 그런 그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를 풀 때 흔히 사용되는 이제 방법이 Alternate Optimization인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너레이터에 해당이 되는 그 fee를 죄송합니다. 세타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 펑션을 최대화하는 이제 fee를 뭐 그레디언트 계열의 그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을 이제 한 스텝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문제이니까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적용한다고 치면 이 펑션에 대한 그 fee에 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거를 이전 fee에 더함으로써 여기 learning rate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요. fee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렇게 업데이트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그 업데이트된 fee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는 제너레이터에 해당이 되는 이제 세타를 구하는데 이 동일한 그 펑션이 최소화가 되는 이제 세타를 구해야겠죠. 근데 요 앞에는 이제 그 세타가 없으니까 요 두 번째 텀에 대해서만 세타에 관한 그레이디언트를 구해서 이전 세타 값에서 뺨으로써 즉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해서 세타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엔 다시 fee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프랙티컬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제너레이터를 미니마이제이션 할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사용한 일종의 그 로스 펑션이 로그 1-x의 형태죠. 그래서 그때 x는 이제 그 페이크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었을 때의 그 출력이 그 출력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최소화를 하면 이게 그 출력이 결국 1에 가까워져서 원래 제너레이터의 목적, 즉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속이는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긴 하는데 문제가 요 1에서 먼 예를 들어 한 요 근방에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출력이 형성이 될 때 빨리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울기가 작죠. 그죠? 그래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현된 즉 마이너스 로그 x의 형태의 함수를 사용을 하면 요 근방에서 출력이 나올 때 기울기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오른쪽으로 다가가서 좀 더 빨리 수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거 대신에 오렌지 색깔로 표현된 마이너스 로그 x 형태의 그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대체한 수식이 이제 이와 같고요. 근데 마침 여기 마이너스에 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결국 이제 이 함수를 최대화하는 그런 그레이디언트 어센트 알고리즘으로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수도 코드를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스텝이 그 세타를 고정시켜 놓고 즉 제너레이터 파라미터를 고정시켜 놓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인 fee를 그 그레이디언트 어센트를 이용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이제 여기 나와 있고요. 그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요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2번 이상 하는 경우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K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이제 그 뭐 예컨대
대문자 B개만큼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뽑아내고 하나의 배치를 형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역시 같은 개수만큼 레이턴 벡터 G를 뽑아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펑션에 관한 그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고려해서 그레디언트 어센트 한 스텝을 이제 적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된 필을 고정시켜 놓고 이제는 제너레이터에 해당이 되는 파라미터 세타를 역시 이전에 그 대체 함수라고 얘기했던 로그 x 형태의 그 코스트 그 펑션을 최대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적용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스텝을 반복적으로 그 적용함으로써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 세타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그 필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잘 되고 나면 그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션 혹은 뭐 인퍼런스를 위해서 사용할 때는 뭐 이전 위에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랜덤하게 그 레이턴 벡터 G를 샘플링한 후에 그거를 확정된 제너레이터에 입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아키텍처를 한번 보면 결국 이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키텍처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고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출력할 데이터의 타입이 영상인 경우에는 소위 DC 겐이라 그래서 컨볼루셔널 그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주로 구성한 겐이 가장 파퓰러하게 혹은 레퍼런스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안한 그 구조를 몇 가지 주요 특징만 살펴보면 일단 제너레이터는 그 레이턴 벡터 G를 예컨대 100짜리 디멘전을 갖는 레이턴 벡터 G를 뽑은 다음에 프로젝션과 리쉐이핑을 통해서 예를 들어 4x4x 1024 형태의 컨볼루셔널 피처 텐서를 만들고 그 마치 VAE의 디코더나 혹은 유넷의 디코더에서처럼 점점 스페셜 레졸루션을 늘리고 피처의 개수는 줄이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그 영상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그런 컨벤셔널 CNN 구조를 기본적으로 따른다고 보면 되겠고요. 몇 가지의 특징만 좀 보면 이 DC 겐에서는 이제 풀링을 적용하지 않았고 대신에 그 스페이셜 디멘전을 줄이기 위해서 스트라이드를 2 이상인 그런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그 스페셜 디멘전을 줄였고요.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가 끝난 다음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플래트닝 한 다음에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하는 그런 마지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걔네 주요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이전의 그 생성 모델들에 비해서 더 샤프하고 클리어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생성 모델이 만들어낸 합성 이미지인지 혹은 진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었던 이미지를 사람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그 퀄리티를 얻게 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샘플링 혹은 제너레이션, 인퍼런스라고 얘기했던 그 과정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 나중에 배우게 될 그 디퓨전 모델의 단점, 즉 샘플링 스피드가 느리다라는 단점에 대비되는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단점은 그 두 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잘 트레이닝 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주어진 문제 그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기인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동일한 그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와 미니마이제이션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동시에 찾아야 하는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뭘 쓰느냐에 따라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런 그 패턴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겐의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그 단점인데 모드 컬랩스 프로블럼이라 그래서 뭐 예컨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남자 여자 얼굴 사진을 가지고 뭐 생성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고 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얼굴과 여자 얼굴이 어느 정도 밸런스 돼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식으로 그 유니 모델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괜히 만들어낸 영상은 예를 들어 뭐 주로 여자 이미지만 나오든가 혹은 뭐 주로 남자 이미지만 나오면 그런 거를 이제 모드 컬랩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사실 인투이티블리 그다지 놀랍지가 않은 게 결국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 제너레이터한테 내린 명령이 뭐냐면 너무나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합성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리얼 이미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제 그 노력을 해라라고 이제 우리가 어사인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여자 이미지이건 남자 이미지이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굳이 그런 밸런스를 맞추라고 우리는 어사인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든 리얼리스틱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한쪽 모드에 빠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